저녁에 밥 한 공기 더 먹었더니 오히려 잠이 안 온 경험 있으신가요? 배불리 먹으면 졸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새벽까지 뒤척이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고 계시는 저녁 식사와 불면증의 숨겨진 관계, 특히 탄수화물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배부르면 잘 줄 알았는데 명숙 씨는 요즘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저녁을 적게 먹은 날은 그나마 잠이 오는데 밥을 두 공기 먹고 속이 든든한 날은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고프면 잠이 안 오고 배부르면 졸린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관찰해 보니 확실한 패턴이었습니다. 특히 저녁에 밥을 많이 먹고 국수나 떡 같은 것까지 먹은 날은 밤이 지옥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자꾸 뒤척이게 되었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깊이 자지 못하고 자꾸 깨어났습니다. 명숙 씨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안 되나? 저녁을 일찍 먹어야 하나?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겨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또 계셨습니다. 윤호 씨는 은퇴 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식사량이 늘었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오늘 하루 수고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밥을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 반에다가 면 요리를 추가로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윤호 씨도 명숙 씨와 똑같은 현상을 겪었습니다. 배불리 먹으면 졸려야 정상인데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밤중에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가야 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푹 잤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할까 싶었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저녁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점입니다. 밥, 국수, 떡, 빵, 감자 같은 음식들 말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저녁에 그리고 많은 양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였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탄수화물은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이것이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특히 밥, 빵, 국수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명숙 씨가 밥 두 공기에 국수까지 먹은 날 그녀의 몸속에서는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등했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로 보내서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저장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문제는 저녁에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높았던 혈당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됩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뇌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혈당을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잠을 자려고 눕는데 몸은 깨어 있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명숙 씨가 밤에 뒤척이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녁에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했고 그 과정에서 몸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인데 몸은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윤호 씨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소화 과정에서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저녁 늦게 많이 먹으면 위와 장이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쉬어야 할 시간에 소화기관이 과부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소화 과정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다른 부분은 상대적으로 혈액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몸이 소화에 집중하느라 휴식 모드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수분 저장량도 늘어납니다. 탄수화물은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는데 글리코겐 1g당 물 3g이 함께 저장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윤호 씨가 밤에 여러 번 깬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한 영양학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녁 식사에 탄수화물 비중이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인슐린 반응이 젊은 사람들보다 둔해져 있어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밥 2공기를 먹어도 괜찮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같은 양이 부담이 되는 이유입니다. 명숙 씨와 윤호 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배불리 먹으면 잘 줄 알았는데 오히려 탄수화물이 문제였구나. 하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평생 밥을 주식으로 먹어왔는데 갑자기 줄이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저녁에는 밥을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가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는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종류, 그리고 균형입니다. 명숙 씨는 저녁 식사를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밥을 2공기에서 1공기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플 것 같았지만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대신 반찬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특히 단백질 반찬을 늘렸습니다. 생선, 두부, 달걀, 닭고기 같은 음식들입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어서 밤에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됩니다. 채소도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채소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급격한 변동이 없으니 몸도 안정적입니다. 윤호 씨는 조금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밥의 종류를 바꾼 것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현미와 잡곡은 흰 쌀보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혈당도 완만하게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현미밥이 거칠고 맛이 없는 것 같았지만 먹다 보니 고소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양을 먹어도 속이 편안했습니다. 밤에 누웠을 때 더부룩한 느낌이 훨씬 덜했습니다. 두 분 모두 저녁 식사 시간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밤 10시에 자려면 7시 전에는 저녁을 먹는 것입니다. 충분한 소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식사 순서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밥부터 먹었는데 이제는 채소와 단백질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가 어느 정도 차면서 밥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장을 코팅해서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분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는 밤에 누웠을 때 가슴 답답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속도 훨씬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뒤척였는데 이제는 눈을 감으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윤호 씨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화장실 때문에 서너 번씩 깼는데 이제는 한 번 정도만 깨거나 아예 아침까지 푹 자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개운했습니다. 두 분이 경험한 변화는 혈당 안정화의 결과였습니다. 저녁에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면서 밤 동안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급격한 상승도 급격한 하락도 없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유지되니 몸은 편안한 휴식 모드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었습니다. 혈당이 안정적이니 몸은 비상사태라고 판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대신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었습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분비되면서 우리를 잠으로 이끄는 호르몬인데 혈당이 안정적일 때 제대로 작동합니다. 명숙 씨는 친구들과 만났을 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나 요즘 저녁에 밥 줄이고 반찬 많이 먹는데 잠이 정말 잘 와. 친구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도 밤에 잠이 안 와서 고생인데 한번 해봐야겠네. 윤호 씨는 혼자 사는 다른 어르신들께도 조언했습니다. 저녁에 밥 많이 먹지 마세요. 반찬을 더 먹는 게 낫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분들도 시도해보고는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차이가 있네요. 하지만 모든 날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외식을 하거나 손님이 오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김없이 그날 밤 잠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밥을 많이 먹어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다음 날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었습니다. 명숙 씨는 또 다른 것도 발견했습니다. 저녁에 탄수화물을 줄이니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면서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옷도 더 잘 맞았고 거울을 보는 것도 덜 부담스러웠습니다. 윤호 씨는 소화 기능이 좋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위산 역류도 줄어들었습니다. 가슴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한수면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녁 식사의 탄수화물 비중을 조절하는 것은 단순히 다이어트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저녁 식사 조절이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은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서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의 전구체이기 때문에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는 수면 호르몬 생성에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탄수화물만 과도하게 먹는 것이 문제이지 단백질, 채소와 함께 적절한 양을 먹는 것은 오히려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녁 식사에서 탄수화물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단백질과 채소로 채우는 것이 좋은 비율입니다. 명숙 씨는 이제 저녁 메뉴를 짤 때 이런 원칙을 적용합니다. 밥 한 공기에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 한두 가지, 그리고 채소 반찬 두세 가지입니다.
국도 건더기가 많은 것으로 골라서 영양 균형을 맞춥니다. 윤호 씨는 혼자 먹는 식사라서 더 간단하게 준비합니다. 잡곡밥 작은 공기에 계란이나 참치 통조림 같은 간단한 단백질, 그리고 데친 채소나 샐러드입니다. 간단하지만 영양 균형은 맞춰집니다. 두 분 모두 간식 습관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배가 고프면 빵이나 과자를 먹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을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먹으니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서 밤에 배고픔을 덜 느꼈습니다. 가끔 정말 출출할 때는 건강한 간식을 먹었습니다. 견과류 몇 알이나 무가당 요구르트, 치즈 한 조각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배를 달래줍니다. 명숙 씨와 윤호 씨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딸과 아들들이 부모님의 식습관 변화를 보고 자신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저녁에 밥 줄이고 반찬 많이 먹어야겠어요. 가족 모두가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웃 어르신들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명숙 씨와 윤호 씨가 건강해 보이니까 비결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 밥을 줄이고 단백질이랑 채소를 많이 먹어요. 그랬더니 잠도 잘 오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한 영양학 연구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저녁 식사 개선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갑자기 많이 바꾸면 적응하기 어렵고 금방 포기하게 되니까 천천히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밥 양만 조금 줄이고 둘째 주에는 단백질 반찬을 하나 추가하고 셋째 주에는 채소 반찬을 늘리는 식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바꾸면 몸도 서서히 적응하면서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에 탄수화물을 조금만 줄여도 큰 효과를 보지만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조절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 적절한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숙 씨는 이제 저녁 식사가 즐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밥 먹고 나면 또 잠 못 자겠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녁 식사를 통해 영양 균형을 맞추고 건강을 챙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호 씨는 요리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지만 단백질과 채소를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두부 요리, 생선 요리, 채소 샐러드 등 메뉴가 다양해지면서 식사가 풍성해졌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고 체중이 적정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요즘 건강관리 잘하시네요 하며 칭찬했습니다. 약을 먹고 있던 분들 중 일부는 용량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잠을 잘 자니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낮에 피곤하지 않으니 활동량이 늘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기분도 한결 좋아져서 사소한 일에 짜증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명숙 씨는 이제 손주들을 봐주는 것도 덜 힘듭니다. 예전에는 잠을 못 자서 체력이 딸렸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손주들과 놀아줘도 견딜만 합니다. 딸도 엄마 요즘 젊어지셨어요 하며 기뻐했습니다. 윤호 씨는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잠을 잘 자니 낮에 에너지가 생겨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의욕이 생겼습니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등산 모임에도 나갑니다. 은퇴 후 무료했던 시간이 이제는 활기차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녁 탄수화물 조절이 불면증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스트레스, 질병, 약물 부작용, 수면 환경 문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식습관을 개선했는데도 불면증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저녁 식사 조절만으로도 상당한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 후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는 증상이 있었다면 식습관 개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숙 씨와 윤호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를 조절하고 수면이 개선된 많은 분들의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밥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 반찬을 하나 더 추가하고 채소를 많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편안한 밤, 깊은 잠, 상쾌한 아침. 이 모든 것이 저녁 식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가 그날 밤의 수면을 결정하고 그것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만들어갑니다. 오늘은 저녁 고탄수화물 음식이 어떻게 불면증을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식습관을 조절하면 숙면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만 조절해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